손을 들어요. 나는 재밌었다. 벌써 세상 살아가는 법은 다 배웠구나. 그래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종교 청소년이라는 친구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게 오모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 이 어린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선풍기 끄면 되지 않을까요? 나오는데. 뭔가 앞에가 선풍기 끄라죠. 네.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2시간 동안 나눴던 얘기에 기억나는 거, 가장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정일이랑 마오쩌둥 그렇지. 아주 착한 사람이지? 틀려가지고 필터가 들려. 틀려가지고 필터가 들려. 그래. 아주 김정은이와 마오쩌둥은 아주 착한 사람이지.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그렇지. 어떤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김정은이와 마오쩌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의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 생각하는 거야? 안 맞다고. 안 맞다고 생각해. 사람을 그래서 죽이는. 또 다른 친구, 지난, 오케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케이, 박수 한번 치. 박수. 우리나라의 건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기억. 한 사람만 더 정할 시간. 네. 오케이. 얘기가 조금 빨랐다. 북한은 어둠이고 남한은 미친. 그렇죠. 빛과 어둠. 그 빛과 어둠이 왜 생겼는지 이거 말이죠? 네. 이 사진 보니까 좀 어땠어요? 우와. 와.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그거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말씀을 찍은 거예요. 하늘 우주에서.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죠? 여러분들은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이게 왜 잠깐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살아요.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살아요.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무려 2,70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죠? 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까만 이 부분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빛을 가져다 줘야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 빛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이 독립문은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똑똑한 친구들은 처음 봐요. 진짜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오늘하고 다음 달에 8월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지난번에 약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아, 그렇지. 미국이라는 설명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설명했을까? 야, 박수. 미국이 만약 위협자고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줄게. 또 우리나라를 위험하면 미국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 그것을 유식한 말로 한미, 삼호, 방위, 조약. 우리 여당 선생님, 진짜 이런 똑똑한 학생들이 이 고성 삼고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두 사람 얘기는 아까 했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분이 독립운동가는 맞고 또 일부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많지만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부 나라를 세운 분은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라를 세운 국부, 나라의 아버지는 실제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또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건국의 아버지, 국부가 되는 것이지, 나라를 만약에 건국을 하는데 반대를 했다면 그분이 국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 김구 선생님을 국부라고 하는데 왜 그게 틀렸는가? 그걸 오늘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정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고요. 사실은 여기 시간이 한 4시간 만에 나눌 얘기는 아닌데 고생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다음 달도 제가 한번 더 와도 되나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말라면 제가 안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누는 내용은 줄탁동시라는 주제로 나눌 거예요. 줄탁동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깨지네. 이게 안 맞네. 아무튼 줄탁동시는 뭐냐면은 한자말로 된 줄이라는 것은 그 계란 있죠, 계란? 알 안에 우리 그 노란색 달걀 안에 노른자가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계란이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병아리가 안에서 충분하게 이제 털도 나오고 머리도 생기고 했을 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 안에서 알 벽을 톡톡톡 소리로 쪼아요. 그래야지 어미가 엄마 닭이 밖에서 딱 뜯고 그 알을 깨줘요. 그래야 병아리가 태어나요. 그 안에서 이렇게 껍데기를 새끼가 쪼는 것을 줄이라. 줄이라. 한자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관심 있는 사람 가지고 외우세요.
탁은 뭐냐면 바깥에서 쫀다는 거예요. 쫀다. 알을 바깥에서 톡톡 해서 입구를 열어줘야 이 안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오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해방된다, 건국이 된다. 그는 우리 국민들, 우리 내부에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건국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줄이라고 안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건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줄이고 탁은 또 외부에서 외부 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깥의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또 건국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있어야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건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해방과 건국이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열심히 해서 해방도 되고 건국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무장 독립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본은 군사가 700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군인의 15배 정도, 15배. 지금 우리나라 군대 군인이 4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700만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재 군인의 15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하고 같이 태평양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해군력, 미국도 질뻔한 그런 항공모함을 가진 군사력,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장 독립을 해가지고 해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은 3,000명.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을까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건국도 마찬가지. 해방이 되고 나면 뭔가 저절로 나라가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TV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보면 이런 이게 타일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한 번씩 보죠? 네. 왜 그 사람들은 지금 21세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까? 똑같이 그 나라들도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1945년도경에 같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 나라들은 아직도 흙밭에서 이런 에어컨도 없는 데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원한 데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지금 이 역사적 사건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세대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교육을 받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좀 들어보고 생각하고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오죠? 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 들어본 사람. 처음 듣는다. 그래요. 반절거 되네. 이 카이로가 어디 있는 도시를 어디 있는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2차 대전이 1946년부터 45년도까지 정도 되는데 이제 뭔가 그때 연합국하고 또 반연합국 국가들이 있어요. 반연합국 국가인데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 근데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 그동안에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하게 돼요. 다른 의논 사항도 많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식민지 지하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는 대한민국도 한국도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회담을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요 장제스라는 이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본래 중국 본토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共産당이 아니고 자유중국이었어요. 자유중국이었는데 그때 최고 통치자예요. 장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루즈벨트라는 미국 대통령이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처칠. 네, 처칠이에요. 이 세 나라 대표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 독립국들을 어느 정도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있어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인이 노예 상태에서 위에서 잘 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시키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얄타 어디 있는지 얄타 들어본 사람 얄타 어디 있어요? 예, 그냥 얄타는 어디 있는지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지금도 얄타라는 곳은 소련,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세계 지역, 스케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스케라는 바닷가 그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소치 올림픽 들어봤어요? 소치? 네. 소치 근처에 있어요. 술쪽에 들어. 그래서 이 얄타회담에서는 두 번째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기 한 몇 개월 전에 다시 한번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데 아까 그 세 사람 말로 한 사람이 빠졌죠. 중국의 장개석 대표가 빠지고 이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제 일본이 패망 직전까지 온 거예요. 직전 와가지고 이제 이긴다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난 뒤에 이겼을 때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가 3벌선 경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뒤늦게 연합군측에 참석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자기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선을 38도 선을 경계를 해서 이쪽으로는 미국 너희가 관리를 해. 38도선 이상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참 기분 나쁘죠? 우리 한번도 우리 대한민국 땅을 자기네들끼리 한가서 딱 해가지고 밑에는 미국, 위에는 소련. 왜 이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과 남한과 전쟁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맞아, 힘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었을까? 일본 신문서 그 일본 식민지도 있고 또 해방이 일본의 식민지를 일단 풀려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정치에 이제 쳐들어와 식민을 이 당시는 북한이 쳐들어오기는 전이고 북한이 1950년대에 쳐들어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나라에 힘이 없습니까? 오늘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내 집이고 내 땅인데 다른 실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은 내 거, 이 땅은 내 거. 얼마나 기분 나빠,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이 나가키스를 앞두고 이 강대국들이 또 이렇게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포츠담이라는 도시를 혹시 들어봤어요? 포츠담. 어떻게 했는지 감사합니다. 어디 아는 사람? 포츠담이 어디 있는 곳이에요? 포츠담 동들이 있는 곳이에요. 동들에 여기서 또다시 트루먼 대통령하고 처칠하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일단 제일 힘센 나라, 세 나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카이로 선언에서 뭐 했다고? 식민지를 풀어주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에다가 안 되면 원자 폭탄을 붙들어서 항복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츠담회담을 마지막으로 일본이 여기에 원자 폭탄을 받고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 그래가지고 이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그럼 우리나라 무장독립공원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게 나라가 해방이 됐나요? 다른 이유로 해방이 됐나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이 바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까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이 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친일, 반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관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일본 반일 감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꾸 역사를 왜곡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겠죠? 우리나라 해방은 무장독립 운동을 한 것도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카이로회담, 야타회담, 포츠담을 통해서 국제정세가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시작할 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른 친구들처럼 책에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동해 청소년학교 학생들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아까 상발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렇게 소련이 왜 상발선을 떠가지고 자기네들 그거를 북한을 통치하겠다고 그랬을까? 나중에 지도를 보여줄 텐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부터 극동까지 나라가 굉장히 넓죠. 그렇지만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가려면 얼지 않는 땅이 없어요. 유일하게 브라디보스토크 여러분 부산에 본 그쪽 항구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면 북한이라도 먹으면은 북한에서 해군 얼지 않는 바다를 이용해서 태평양까지 배를 띄울 수 있는 미국과 전쟁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반도를 자기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북쪽 반이라도 넣으면 나머지 반은 어디에 쉬울까? 진짜 어려울까? 쉽지. 그죠? 그래서 열심히 친탁 통치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우리 국민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아니 어떻게 지금 해방이 됐는데 또 강대국들이 또 나눠 가지려고 하네? 기분 좋을까요? 나쁜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도자들은 친탁 통치 반대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렵게 36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또 강대국들이 나라를 딱 나누려고 하니 기분 나쁘지? 우리가 국민들은 그 당시 살았을 때 친탁 통치 반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소련은 이렇게 보면 소련은 친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 요새는 미국이 아름다운 글자를 썼지만 그때는 쌀 글자를 썼어요. 미국은 즉시 독립주의. 이 나라를 그냥 즉시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이 이뻐서 미국부터 미국 때 생각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전쟁한다고 고생했는데 아유 이제 쟤들 좀 신경 안 쓰고 좀 하고 내 신경 안 쓰고 싶어 빨리 떼고 싶은 거야. 당연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각자 식당 통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각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북쪽 그래서 이제 식당 통치가 됐어요. 했는데 삼각대이 딱 껴있고 북쪽 사람은 남쪽에 못 오고 남쪽 사람은 북한에 못 가고 딱 나눴는데 자 그 전에 어느 순간 되니까 아니 절대로 식당 통치를 처음에는 나중에는 우익들도 자익들도 좌파 세력들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식당 통치를 처음에는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힘을 합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북쪽에 38% 이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식당 통치를 찬성을 하네. 처음에 반대하더니 우리 한국 사람 얘기예요. 소련 말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하루아침에 그렇지 소련이 시킨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김일성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김일성 지시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식당 통치를 갑자기 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확실히 분단이 되거든요. 그 당시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특별히 1948년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 사이 한 3년 동안에 그 사이를 미군정 시절이라고 미군정 시절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해방정국이라고 얘기해요.
해방을 전후해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 첫째로는 남 38도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상이 갑자기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유주의자하고 나눠졌어요. 그죠? 요즘 같은 민주 세력과 공산 세력이 나눠졌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또 신상 통치를 나는 찬성에 반대해.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분열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라가 눈으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당시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봐봐,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이런 거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옛날에 광우병 또 촛불 이런 거 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자, 1917년도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나중에 스탈린이라는 사람부터 쭉 나오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출발이 됐던 그분은 카르 마르크스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죠? 카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방 우리 나오는데 아멘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아멘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산주의 사람들은 실이 없대. 하나님이 없대. 맞나요? 하나님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한편 마약이라 이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지금 마약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레닌이라는 지도자는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무엇보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맞아요? 브루쇼프라는 사람 이제 있는데 그 다음 스탈린 다음에 3년 안에 크리스찬들은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의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해서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최대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스탈린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병사라고 이 공산주의의 목표가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유토피아,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들의 표창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수천만 명이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 사상은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시대. 그 사람들의 씨가 남아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 때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이것이 우리나라 3.1운동이 1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919년도 그 우리 일제 식민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파고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유토피아라는 한상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 실체를 그 뒤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대구에서 1940년도에
5년도에 폭동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46년도에 제주 4.3 폭동,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재헌국회가 생기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재헌국회 사진 봤죠? 생기기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또 나아가서는 6.25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런 공산주의가 우리 유교 유토피아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공산주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토지는 밭다리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식당 빌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남북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만민 평등의 세계 공산하라.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같죠? 그런데 말만 되는지 실제로는 전혀 반대로 아까 사람 수천만 명 죽이고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되니까 북한이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배급 받아가지고 먹고 자기한테 미우면 공산당한테 잘못 보이면 배급도 안 주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럼 공산주의 이론에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당시에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에도 피카소라는 사람 아세요? 피카소? 네.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화가. 그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도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MF를 했죠? 네. 그 유명한 IMF의 총재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도 공산주의자고, 유엔 공산도 LGS라는 유엔 대표도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 외국에도 소련 공산주의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오죽했 때나요, 그죠? 공산당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는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이게 큰일 났다. 이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끝으로 뭉치자. 뭉쳐야 산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난 뒤에 친일 축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까처럼 극복이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일찌감치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자기 젊은 시절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해서 여러분들 하는 나라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다음 부당이 공산당이 어떻게 부당한가,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는 특징을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재산을 다 나눠 가지자 한다. 만약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1,000원을 벌었는데 옆에서 일하는 친구가 야, 돈 우리 500원씩 나눠가지고 주고 싶어 주기 싫어. 한 번은 줄 수 있겠지. 이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1,000원 벌었는데 야, 또 500원 줘. 그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야, 줘. 짜증나니까 더 줬어. 그 다음에 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러면 같이 가난해지겠지. 그러면 돼야 돼.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자본가를 없애라. 우리나라에 로니, 삼성 회장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까 못 살까? 현대자동차 있으면 없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까 못 살까?
공장만 지어서 공장만 돌아가게 해줘. 그러니까 자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본가를 없애야 된다. 맞아, 틀려요. 그런 걸 좋아하는 공산주의 나라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차별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 보는 사람. 소련 잘 살아요? 소련 사람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까? 중국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까? 북한은?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식계급을 없애요. 공부하는 놈 싫다 이거야. 공부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싫다는 거야. 그럼 이런 기술은 누가 개발하고? 학생들은 누가 가르쳐? 일일이 말 안 되는 얘기만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만 하게 되면 어렵겠지. 근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한 20-30%가 된다. 믿어지나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려고 이 동네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건국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활개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여운형 박은영 이런 분들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해야 되겠는데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자, 좌우합작하자는 거예요. 좌우합작. 그러니까 민주 세력들과 공산주의 세력들이 서로 합해서 나라 만들자. 그래서 나라가 잘 만들어져서 민주적으로 갈까요? 공산 쪽으로 갈까요? 왜 그런 식으로 갈까요? 공산주의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민주 세력 중에서는 반반씩 있다 이거죠. 그럼 선거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한 25% 먹고 공산주의 세력들은 75%를 얻게 돼 있는 거야, 단순적으로. 맞죠? 네. 그럼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까요? 공산국가가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알아본 거야. 어쨌든 합작하기 싫은 거야. 합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걸 절대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저기 소련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서 남한만이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 38도선 이하만 나라가 만들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우리가 1948년도에 5월 10일 날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1948년도 7월 17일 날에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거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흘러가나요? 아프리카에 저기 케냐나 뭐 이런 소말리아나 나라 이런 데 잘 사나요? 못 사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건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래 너 나라 맞네? 안 돼요.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기구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 나라가 비로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아까 그 중도 연합을 주장하는 그 회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예요. 자, 김규식이라는 분은 뒤에 두고 김구 선생님은 유엔 승인 받기를 반대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나라의 아버지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인정받기 위한 그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소련이 아까 그 유엔 승인을 완전히 반대를 하겠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른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그런데 그 소련 대표 미신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열결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자기 운동하는 소리 막 짓거리면서. 근데 배탈이 나서 결국은 나간 사이에 의견이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인 합법적인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뭘 받느냐면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라는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라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군을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얼만큼 이 유엔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사진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아니? 제일 가운데 이분 이분이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은 메가더 장군이 선글라스 여러 이거 있는 거만 봐가지고 선글라스만 보시면 여러분들 잘 모르나. 네,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이분이 정말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별 4개, 이거 별 3개. 누가 높아요? 여기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뭐냐면 1948년도에요. 8월 15일 건국절이에요.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제 상륙작전이 몇 년도에 생겼죠? 50년. 이 건국된 이날부터 2년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생기는데 아니 이 메가더 장군이 왜 여기 있어? 응? 한미상업방어제야? 꼭 그럼 다른 사람 와도 되지 이 사람만 와도 되지 왜 이 사람이 와야 돼? 왜 별 4개의 이 사람이 와야 돼? 그리고 이 존하지라는 사람은 아까 뭐냐면 해방을 시켜서 당장 대한민국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분이 나라를 좀 이렇게 돌아가도록 좀 책임을 지고 운영해봐. 이게 이문정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문정. 그 이문정 책임자가 존하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문정 책임자만 있으면 되지. 왜 2년 뒤에 2036할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때 왔을까? 놀러 왔나요? 이때는 이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연합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미군정 아까 이 하지 중장도 중장은 별 3개예요. 별 3개는 미군정 내가 남의 나라에 지금 뭘 도와주러 왔는데 빨리 정리되고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그러니까 빨리 야 소련 너희들
반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하고 갈게. 이게 바로 위군정 책임자 하지 중장의 생각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지긋지긋한 거야 전쟁도. 그죠? 빨리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빨리 하게 만들고 자기는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는 그냥 그대로 하게 가만 안 있는 계속 아까 말했던 그 분단 38조 분단 통치를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라고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계속 주장을 하니 이 하지라는 중장이 이승만 박사가 미웠을까 좋았을까? 있지.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고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싫은 거야. 빨리 그 성대로 자기 집에 가고 싶은데 이 극동의 중국 옆에 이렇게 전철부터 나라에서 너무 골치 아픈 거야. 해방시켜줬으면 되지. 또 뭘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계 언론들이 다 이승만 박사에게 욕을 합니다. 아이고 제 양반은 반공주의자니 너무 과격하다느니 극우라느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박사는 알아본 거예요. 알고 있으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고 대청하고 가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와서 극복도 못하게 하고 이 한반도를 다시 먹어버릴 거라는 것을 꿰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미군들을 이 땅에 잡아두고 미국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뤘을 때까지 도움을 받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았어요. 네. 해방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외교 독립운동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해서는 군사대국 일본은 미국을 절대로 우리가 이겨서 해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에 대해서 별 욕심이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또 유일하게 일본이나 세계 여러 나라를 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미국 정치계에 종교계에 대한민국의 인맥을 쌓아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의 외교 전쟁입니다. 외교 노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승만의 생각은 그래요. 절대로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해리스 트루먼이라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도 공산주의 실체를 빨리 깨달은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1947년도 3월에 이 트루먼이라는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하원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트루먼 독턴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제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전체주의 체제들의 씨앗은 자, 공산주의라고 이것을 대입을 시켜볼게요. 공산주의 체제들의 씨앗은 불행과 결핍을 양분 삼아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자랍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빈부가 갈등이 토하면서 퍼진다.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에서는 절대 공산주의가 살아나지 못해요. 사악하고 빈부가 갈등이 있는 나라에서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공산주의라는 거기 때문에 이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여러분들 표현으로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산주의 소련과도 손잡고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2차 대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본도 개방시키고 했지만 이 공산주의 알고 보니 굉장히 나쁜 놈들이네.
앞으로 공산주의하고는 손절하겠어. 이게 트루먼 동탑입니다. 그러면 이 트루먼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유명한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도미노. 건드리면 한 번에 넘어지는. 이거 말이지. 네. 이게 도미노예요.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면은 쭉쭉쭉쭉 다 무너진다는 것이 도미노고, 그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을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주황색이 소련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 이게 그 당시 최근까지, 그 당시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여기가 러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 여기 어디야? 여기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들이 전부 공산주의 국가들한테 아까 그 앞에서 정체주의 이론에 따라서 다 무너졌어요. 가난하니까 힘없고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무너졌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요거 뭐예요? 이 넓은 대륙 중에 요만한 나라가 어떻게 이 당시에 도미노 이론을 이기고 살아남았을까?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되나요? 안 되죠? 네.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지켜내기 위한 신의 한 수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도미노 이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좌우합작 정책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물어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좌파 세력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북유럽까지도 대부분 공산화가 되거든요. 소련 신났겠죠.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저러니까 앞으로 공산주의하고는 손절해야지 라고 트루먼 대통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북한,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들 다 공산주의, 소련에 의해서 도미노 이론으로 무너진 나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친구를 예전에 2차 대전 때 같이 활동했던 소련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열심히 상대방 적으로 싸웠던 독일과 일본을 앞으로 소련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우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대해서 등을 딱 돌리니까 그때부터 소련은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그 대신에 일본과 미국은 비록 한때 적국이었지만 미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예요. 지금 일본 서도 빅5 안에 다 속하죠? 그리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올 때요. 미국하고 손잡고 한미상으로 경제를 하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20위 아니에요. 20위 무섭죠? 20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또 보니까 좋죠? 미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이런 나라가 되고, 소련하고 손 잡으니까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10분 쉴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신 대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10분만 진짜. 잠깐만. 쉬고 싶은 사람.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책 처음 보죠? 사피엔스. 읽어봤어? 있어.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그 저자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 이 사람이 동생이잖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이 서문에, 그 책 보면 서문에 나와. 그 서문에. 내가 직접 사진 찍어보거든. 이 서문에 이렇게 나와요. 한국이 가르친 기술은